철광주와 화학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철강주의 경우 중국 경기 둔화의 우려감이 주가 하락에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은 국내 철강사들의 최대 시장이라 이 중국의 경기 둔화가 철강사들의 실적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북미를 대상으로 한 철강 수출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철강사들의 실적 개선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저가 매수의 기회라는 의견도 강한데요. 한편 철강주와 함께 화학주도 하락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칠 거란 전망 때문입니다. SK증권에 따르면 LG화학의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3.3% 감소하고 롯데케미칼은 31.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화케미칼, OCI, SK이노베이션, S오일도 감소나 적자 전환이 예상되는 상태인데요. 화학주의 경우 추가 하락의 가능성마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끄럼틀을 타고 있는 철강주와 화학주, 과연 앞으로 실적과 주가 움직임은 어떻게 될까요?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세는 개선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 동안 기업에서 나온 공시 숨어있는 의도를 파악해봅니다. 공시 꼼책, 오늘은 철강주와 화학주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 텐데요. 자, 철강주와 화학주가 동반 하락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전망은 어떤지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철강주부터 보겠습니다. 중국 시장은 어려워도 북미 시장 때문에 철강주는 실적이 좋아질 거란 분석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어떤 주식이 먼저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이유는 첫 번째는 펀더멘탈이 있을 거고요. 네. 펀더멘탈은 성장까지도 모두 포함을 시키는 거고, 이 두 번째가 이제 심리적인 요인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보면은 이 삼성전자나 이 자동차주, 조선, 철강, 화학까지 전부 다 이제 시장에서 트로이카주 내지는 이 지수를 이끌고 있는 종목들이 가지를 못하고 있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고, 오히려 아까도 이승원 전문가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신고가를 개중에도 쓰는 종목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 시장이 철저하게 개별주 장세의 이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철강주의 경우에는 사실 철강석 가격 자체가, 즉 원재료인 철강석 가격 자체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마진 자체가 중국의 과잉 공급이 나타난다라고 하더라도 재고가 감소를 해서 괜찮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에서의 심리적인 요인들은 꽝꽝 얼어붙었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가 될 거다라고 보고요. 이 두 번째는 이제 중국에 대한 경기 둔화가 없다라고 하는데 실제 이 지수 자체, 즉 주가 자체는 경기보다 6개월 정도 선행을 한다라고 보면 이 중국의 지수 자체는 최근 몇 년 동안의 최고가를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경기는 회복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뭐냐면은 단순하게 심리적인 부분들이 지배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는 게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신규는 매수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어떤 하락을 끝끝내까지 보유를 하고 계신다면 지금 상태에서 과연 이게 손절을 할 필요는 별로는 지금은 좀 없지 않나라는 좀 말씀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금 화학이나 철강, 지금 저희 철강 얘기하고 있지만 철강주 안 좋은 부분은 국경절 연휴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 대한 우려가, 근데 사실 철강주 전체적으로 가격적인 부분들도 이제 제품 가격들도 이제 거의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국내적으로는 정책 있잖아요. 건설 경기 부양에 대한 정책 기대감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사실 최근에 많이 올라오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바닥에서 포스코 같은 경우는 꽤 많이 올라왔었었는데 한 방에 다 돌려세우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가장 경계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레포트를 보신 분들은 다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철강주 레포트 안 좋게 나온 데가 거의 없었거든요. 좋다고 계속 나왔었고, 현대제철 실적 좋다고 나왔었고, 포스코 마찬가지, 세아베스트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철강주가 이제 바닥을 치고 실적 바닥을 치고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는 레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리포트 믿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 갖다 대고 계속 이제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 점점 이제 그런 기관성에 대한 그런 리포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제 신뢰를 점점 잃게 되는 거죠. 또 기관도 마찬가지로 그런 종목을 들고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수익률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운용사들도 계속적으로 이제 펀드들도 수익이 안 나오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중소형 자문사들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 과정. 돈이 없다 보니까 바칠 자신도 없고 일정 부분 빠지다 보니까 로스커트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철강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화학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지금은 주가 자체만 놓고 보면은 정말 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가격이지만 수급 논리로 봤을 때는
사줄 사람이 없다라는 게 사실 아쉽죠. 근데 네. 기본적으로 주가가 더 빠지게 되면 아마도 더 많이 올라간 뭐 지금의 개별주 장세에서 어느 정도 이동한 자금들은 분명히 저점 매수는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와중에 투매한다는 건 좀 사실은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월말 효과, 반대로 월말 효과가 기관의 매수로 들어온 게 아니라 지금 매도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난주 말부터. 그러다 보니까 월말 효과로 공격적으로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내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급락은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의 주가 하락은 이미 뭐 펀드멘탈적인 부분은 다 반영되고 지금은 이제 심리가 최악으로 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 조금 극복하는데 좀 정신적인 좀 멘탈 강화가 좀 필요한 구간인 것 같아요, 지금은. 네. 그리고 이승원 네. 전문가님요? 중국 그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것에 대한 쪽이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실망감으로 좀 바뀌는 것 같은데 네. 저우샤오찬 인민은행장에 대한 교체를 두고서도 시장에서는 야 이거 이렇게 되면 경기 부양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의 그 큰 정책의 틀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은 이제 우리하고 좀 다르죠. 우리처럼 이렇게 어떤 정책이 금방 바뀌지 않습니다. 한번 시작하게 되면 보통 한 10년, 뭐 20년, 30년 이런 식으로 내다보고서 이렇게 정책을 추진을 하게 되는데 중국의 가장 큰 지금 흐름은 뭐냐면 생산 위주의 생산 경제 체제를 소비 위주로 바꾼다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소비재 섹터가 움직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겠고요. 그리고 또 중국의 또 하나의 큰 경제 정책의 틀이 뭐냐면 구조 조정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부양책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 경기가 위축될 때는 뭐 소폭이나마 살려줄 텐데 그 경기 부양에 대한 방법은 점적 관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서히 좀 살리겠다라는 것이어서 시장에서 이제 기대하는 그런 대규모 부양책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네. 것이겠고요. 잠깐 이 철강 업종에 대해서 한번 보고 넘어갈 텐데요. 중국의 열연 가격에 대한 스프레드를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 화학 소재 업종들, 화학주, 철강주의 실적을 이끌었던 것은 뭐냐면 제품 가격에 대한 상승은 아니었습니다. 잠깐 그 그림을 한번 볼 텐데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이건 에틸렌 가격이고요. 철강 가격 스프레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 가격 스프레드, 이거는 이제 화학 제품들 위에 있는 거 말고요. 지금 철강 가격 스프레드, 이것도 역시 MEG 역시 화학 제품이고요. 네, 미리 다음 다 보고 있네요. 페이지 정도가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철강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게 뭐냐면 철강 가격 스프레드인데요. 제품 가격 하락 대비해서 원자재 가격의 원재료 가격에 대한 하락폭이 너무나 세게 나타났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이 개선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품 가격에 대한 상승이 나타났던 게 아닙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원재료 투입 가격에 대한 쪽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심리가 형성이 되면서 시장에서 지금 그 철강주나 소재주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다. 철강은 나왔고 화학주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화학주 얘기를 넘어가 볼게요. 이 3분기 전망이 어두울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심지어 내년까지도 그렇게 좋은 실적이 아닐 거라고 해요. 뭐 이 화학주의 실적 개선, 주가 회복 많이 어려울까요? 사실 뭐 그 철강이나 화학이나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요. 네. 그 실제 이제 그 아까도 심리적인 말씀도 드렸고 실적도 이제 사실은 무너지고 있고 하는데 이제 화학주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셰일가스라는 문제가 가장 크게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뭐 올라가는 건 세금밖에 없고 떨어지는 건 월급하고 뭐 자기 자식의 성적밖에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사실 시장에 있는데 네. 근데 유독 보면은 그나마 긍정적으로 떨어지는 거는 이 휘발유 늘어가게 되면 그 주유소에서 이 가격 자체가 1,700원대에 대체적으로 계속 머물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유가가 안정적이라는 건 물론 오펙에서의 어떤 그 산유국에서의 어떤 그 생산량도 있겠지만 이 셰일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시장에서 사실 가격을 이 석유 가격을 마음대로 끌어올릴 수 있지 올리지 못하는 부분들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셰일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KSS 해운과 같이 이 셰일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내지는 관련된 이런 해운주는 올라가는 반면에 이 유가가 안정적이다 보니까 이 마진 스프레드 즉 정유에 대한 이 정제 스프레드가 발생을 못하고 있는 이 정유주가 먼저 하락을 하고 그 외에 이제 어떤 부산물이나 내지는 어떤 화학적인 이 케미칼을 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저는 뭐 지금 현재도 기조적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6개월, 1년 전부터 화학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변화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 주가가
바닥까지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들인데 왜 그러냐면 아무리 밸류에이션 자체가 적정 주가라고 한들 미래의 성장성 자체에 완전하게 부정적인 시장의 인식이 작용을 하게 되면 주가가 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초저평가까지도 떨어지고 미래를 기다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국 경기가 아예 시장에 확실히 좋아졌다라는 시그널이 나오고 나서 뭐 중국 화학주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 오히려 심리적인 요인들이 개선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떤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보다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가 하락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바닥이 언젠가는 나오겠죠. 근데 그 언젠간 나올 거에 대한 바닥 때문에 지금 현재 섣불리 뛰어들지는 않는 게 보다 좀 낫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보면은 아시겠지만 화학주들이 정말 장난 아니게 빠졌어요. 사실 뭐 미국이 경기 회복을 기치로 해서 셰일가스, 셰일 오일 이런 쪽을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유가를 비롯한 다른 원자재 모든 부분들이 다 눌려져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가장 피해본 섹터가 뭐 다 이쪽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유가가 빠지면서 정유주가 뭐 피해를 보는 건 다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화학 제품은 그냥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실 뭐 원자재 투입 단가가 내려가니까 오히려 제품 스프레드를 올릴 수 있어서 뭐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경기 회복이 실질적으로 더뎌지면서 소비에 대한 그런 왕성한 그런 주체가 없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부담이고 제품 가격에서 또 부담을 계속 받았겠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라면은 셰일가스, 셰일 오일 여기서 가져오는 부분들이 상당히 힘들었어요. 사실 석유에서 NCC라고 보통 그러면 이게 나프타 크랙 인데 이런 쪽에서 나오는 그런 제품에서 나오는 마진이랑 수익보다 이제 셰일가스, 셰일오일 이쪽에서 나오는 에틸레이클렉 여기서 나오는 제품에 대한 마진율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 가격 경쟁이 안 되다 보니까 이쪽 NCC 업체들이 약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이제 화학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좀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환율이 상당히 높을 때 칭송받던 그런 종목들이었었는데 오늘 환율이 1,050원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더 반락하면서 더 급락하고 오히려 내수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더 환율이랑 전혀 상관없이 잘 가고 있던 부분만 봐도 시장에서 얼마나 이쪽이 지금 펀더멘탈보다는 투자 심리가 안 좋은가를 확실하게 보여준 섹터거든요. 네. 사실 화학업종 애널리스트들 최근에 리포트 낸 거 보시면 이제 제품 가격이라든지 뭐 업황은 바닥을 쳤다. 3분기에는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뭐 물론 4분기에 더 많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경기 방향성을 얘기하진 않았지만 3분기는 분명히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일단은 지금 국경절 이후에는 제품 가격이 분명히 반등할 것이다라는 뉘앙스가 깔려있는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국경절 전에는 제품 가격이 일정 부분 약세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들이 나왔었지만 이렇게까지 주가가 패대기 쳐질 상황은 사실 아니었었는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막판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샀는데 대부분이 산 것들 보면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급락하는 화학주, 정유주 내에서도 SK이노베이션이랑 롯데케미칼 이런 것들은 사들였거든요. 반대로 기관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어요. 사실 네. 오늘 민감주들을 급락시킨 가장 원흉이라고 말하고 싶은 게 연기금이거든요. 네. 연기금이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보통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연기금은 이제 보유한 지분 변동률을 공시를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다고 공시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뭐 연기금이 뭐 3조를 까먹었네, 손실이 났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포트를 변화시키면서 기존에 잘 가던 종목 쪽으로 종목을 이동하고 지금 안 가는 종목을 매도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더 오히려 급락이 많이 나왔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은 오늘 연기금의 공격적인 매도세가 주가의 하락을 더 부채질했다라고 생각하면 아까 화학도 마찬가지고 아까 철강도 마찬가지고 화학도 마찬가지고 오늘 내일 사이에 대충의 급격하게 나올 수 있는 공격적인 매물은 거의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사실 바닥을 논하기는 어디가 바닥이냐라고 말하면 정말 그날 바닥 같지만 계속 바닥이 없는 게 좀 단점이긴 하지만 네. 오늘의 하락은 수급이 빚어낸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아까 철강도 화학도 실적은 3분기에 그닥 나쁘지 않다라는 기관의 레포트를 한 번만 더 믿어본다라면은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매를 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관이 그렇게 양치기 소년
하는 게 이제 몇 개 있죠. 네. 조선업종, 산업재 섹터 이제 주로 이제 양치기 소년 역할을 하고 있고, 항공주에 대해서도 주로 이제 양치기 소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박진희 차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럼 연기금이 수출주를 팔아서 뭘 살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내수주에 베팅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또 문득 들고요. 네. 이 화학주가 왜 지금 이렇게 빠질까에 대한 쪽에서는 앞에서 쉐일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나프타 베이스하고 에탄올 베이스입니다. 에탄올 베이스 가격 생산차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뭐 심지어 이제 2배 이상 난다라는 쪽도 있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미국에서 6월 달이었죠. 천연 가솔린을 수출하겠다라고 발표했을 때도 한번 화학주가 급락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도 이제 급락을 했었고, 이거 조금 있으면 미국에서 석유화학 제품들도 이제 정유 원유들도 수출을 하겠구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수출을 안 해서 이 정도거든요. 네. 수출을 하게 되면은 뭐 일부에서 좀 다른 논리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거든요. 미국에서 지금 정제 마진이 떨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미국에서 계속해서 이 셰일 오일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근데 이걸 수출하게 되면 미국의 정제 마진이 상승해서 정유주가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지금 수출 안 해서 이 정도인데 수출하게 되면은 네. 마진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셰일이라는 것 때문에 화학주가 장기적으로 좀 쉽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러니까 예전처럼 수요가 살아나지 않는 상태에서 에탄올 베이스의 새로운 석유화학 제품 공급은 늘어난 거니까 당연히 이 나프타 베이스 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겠고, 지금 유럽의 정유 시설들은요 거의 폐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흐름이 글로벌한 트렌드다라는 측면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주가가 말씀해 주신 대로 반등을 못 하느냐라는 네.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또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좀 덧붙여서 네. 말씀을 드리면요. 네. 지금 이제 그 미국의 셰일만 지금 뭐 퍼내기 시작했는데도 화학 쪽은 굉장히 지금 장기간 악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재미있는 건 지금 중국의 셰일가스 매장량은 세계 1위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어떤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 이걸 못하고 있어서 제대로 된 착오를 못해서 지금 현재 뭐 한중일의 뭐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뭐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이걸 개발을 해서 어떤 아시아에서의 어떤 에너지, 이 자원을 개발을 해야지 된다, 이런 골자까지도 지금 자꾸 나오고 있는 건 뭐냐면, 이런 이야기가 자꾸 들린다는 건 결국 미국의 셰일가스에 대해서 아직 뭐 수출을 본격적으로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영향을 받았는데, 중국에서까지 이제 채굴을 시작한다면 이건 아마 악영향이 일파만파 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단기적으로 현재 밸류 내지는 당장의 분기 실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결국 그 기업에 대한 산업 자체가 꾸준하게 유지가 된다는 가정이지, 실적은 어느 정도 찍힘에도 불구하고 업황 자체가 이 불투명하고 먹구름이 끼어 있다면 결국은 지금의 실적이 다음 분기에 줄어들고 또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실적에 대한 어떤 퀘스천 마크가 많이 찍히고 성장에 대한 의문점이 많이 찍힐 때는 해당 업종은 어떠한 업종인지를 불문하고 좀 피하는 게 좀 현명한 전략이 될 거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치킨 고맙습니다. 게임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철강화학 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중국에서의 생산 시설이 뭐 공해 문제에 대한 쪽 때문에 뭐 물론 이제 그 베이징 주변에 있는 공장은 지금 정지가 돼 있는 상태지만 네. 그 외에도 다른 지역에 있는 공장도 지금 공장을 중단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채산성이 안 맞아서 중단됐거든요. 근데 이 가격이 올라오게 되면 이 공장들이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은 제품 가격에 캡을 씌워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적이 개선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실적 개선세가 추세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한계적인 사이클을 갖고 돌아간다라는 측면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지금 철강주와 화학주가 동반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 대응 전략은 각각 따로따로 다르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화학주, 둘 다 철강주. 원자재다 보니까 네.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사실 철강은 그래도 반등이라도 하고 빠졌지만 화학은 반등도 못하고 지금 줄줄줄줄 밀려내리고 있거든요. 네. 사실 오기 전에 저희 회사 애널리스트랑 화학 담당 애널리스트랑 좀 통화를 해봤어요.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롯데케미칼 실적이 좋다며 왜 이렇게 빠지냐고 네. 물어봤더니 실적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 좋은데 왜 빠지냐고 그랬더니만 수급은 정말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하나석가가 지금 14,000 언저리인데 이게 말이나 되냐 그랬더니 말은 안 되죠. 근데 그럼 왜 이렇게 빠지냐 했더니 그것도 수급 때문에 수급 핑계를 대요 애널리스트들이.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철강도 화학도 수급 논리에서 밀렸거든요. 근데 극단적으로 따지면 그 기업이 아무리 실적이 안 나와도 기본적인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 이하로 주가들이 지금 내려가는 이제 거의 수준에 와 있거든요. 네. 결국은 주가라는 거는 그 기업의 가치를 따라가기에 마련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둘 다 원자재 섹터잖아요. 원자재 섹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달러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사실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은 섹터가 다 원자재 섹터들이에요. 근데 어차피 미국이 내년에 또 금리 인상 사이클로 접어들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초기보다는 오히려 금리 인상 이후에 경기가 확실하게 좋아지는 사이클이 나오면 그때는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좀 시간적인 여유가 좀 많이 필요한 섹터다. 특히 오늘 저희 객장에서도 좀 난리가 났었던 게 금호석유가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금호석유가 최근에 ELS가 일부는 낙인이 되면서 터치가 되고 계속적으로 위험 리스크가 살아나고 있는데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진짜 여기는 정말 안 깨질 걸 하고 생각한 가격대가 한 67,000원대가 되는 가격이 있어요. 금호석유가 네. 낙인이. 근데 얼마 안 남았어요. 한 2,000원 남았나? 그러니까 이것까지 생각하면 정말 시장은 악랄하게 아마 터치를 시키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다음에 또 ELS 상품과 관련된 것들이 터치를 하고 나면은 하방 경직이 사라지거든요. 네. 막을 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계속 매물을 부르는 사이클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더 언더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이 언더슈팅이 일단 초입기이기 때문에 화학주나 철강주를 좀 매수하실 때는 주가가 거래량 많이 실리면서 급락하고 난 다음 날 그 정도에서 자리를 잡으면 한번 보실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아직까지는 환율이라든지 금리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인하셔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투자에 대한 좀 팁을 하나 드리면요. 네. 실제 이제 시장에서는 업종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철강 화학뿐만이 아니고 자동차도 있고 에너지는 뭐 이제 그 어떤 화학 쪽에 뭐 대부분 속해 있을 거고 뭐 건축자재부터 건설, 증권업부터 굉장히 자동차, 뭐 스마트폰 많이 있을 텐데 사실 특정 업종에 대해서 주식을 하시면서 고집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많은 업종이 있고 좋은 기업이 많은데 어떤 업종에 집중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보고요. 또 내지는 어떤 경우에는 철강이나 화학주를 투자하시면서 이제 PBR, 즉 BPS를 보면서 자산 가치를 따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위험성을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보통 이 장치 산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청산 가치보다 주가가 낮다 해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실제 이 기업을 청산을 하게 되면 대부분 기기 장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장부 가격과 실제 매각을 했을 때 가격은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즉 헐값 매각이 됩니다. 뭐 붕어빵 기계를 100만 원짜리 사가지고 했는데 장사가 안 되는데 이 붕어빵 기계를 뭐 한 불과 뭐 한 달만 쓰고 매각을 하더라도 이게 뭐 80만 원, 90만 원 받는 게 아니고요. 뭐 3, 40만 원에 팔아야지 되는 이런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결국 이런 어떤 고정 자산이나 어떤 그 장치 산업의 이 어떤 그 얽매인 이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 어떤 청산 가치, 즉 어떤 그 장부의 가치만 보고 투자하는 건 굉장한 위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분명한 실적이라든가 시장의 어떤 성장성이 부분이 분명히 가시권에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나중에 투자하실 때도 보다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네. 주신 내용들을 네. 종합해 보게 되면 어떤 거냐면 이 설비 투자 자산에 대한 쪽이 다 쓰레기로 지금 평가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설비 투자 자산이 쓰레기라는 것은 이것이 그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현재 설비 투자가. 그러니까 지금 박지희 차장님께서도 그 타이밍을 말씀해 주셨는데 금리가 인상되게 되기 시작했을 때가 그때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냐면은 각국 정부가 지금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비용견인 인플레이션을 유발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리 뭐 설비 그 인플레가 좋아지고 경기가 지표가 좋아지더라도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비용 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수요 견인으로 나타나는 시점이 좀 돼야 수요 견인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시점이기 때문에 올해가 아니라 내년 중반 정도 돼야 이쪽 업종들이 그 움직이겠다는 얘기를 해서 네.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요. 이쯤에서 조금 더 속을 시원하게 탈탈 털어놓을 수 있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블라인드 토크 시작합니다. 네, 우리 전문가 여러분들은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계속 주가가 떨어지기만 하면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말들을 하는데, 솔직히 전문가 여러분들이라면 이거 어떡해요? 사시겠네요? 속 시원히 안 사요, 털어놓고 안 사. 안 사신다고요? 네, 다른 분들은요? 저도 뭐 딱히 지금 사고 싶은 생각은 사실은 없는데 돈을 장기로 물어둘 자금이 있으면 분할 매수로는 할 것 같아요. 저가 매수를 외치는 사람이나 사라고 하시고요. 실제 저가만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그 시장에서 차라리 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면서 업황이 괜찮은 걸 사면 되지 굳이 왜 떨어지고 있는 걸 자꾸 저가 매수를 외치는지 모르겠고 본인들이 증권사에서 보면 애널 리포트에 엄청 저가 매수를 외치면서 기관은 팔고 있는데 그 속내가 더욱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화학주는 내년까지 힘들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SK증권에서 실적 안 좋다고 한마디 하니까 증권사마다 너도 나도 안 좋다라고 하는데, 이거 도미노 타는 거 아닌가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미 주가에 반영이 다 돼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연기금에서 팔았으니까 연기금에서 팔고 나면 로스컷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반등은 나오겠죠. 다만 시장에 화학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물렸으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언제 사라 그랬어요? 저는 연기금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사실 연기금 펀드 매니저가 제대로 된 수익을 잘 올리는지가 궁금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인데 이 연기금에서 펀드 매니저를 하려면 자기가 주식을 실제로 5년, 10년에서 자기 본인 계좌에 수익을 계속 내는 사람들을 연기금에서 좀 영입을 해서 그런 사람들을 좀 펀드 매니저로 좀 육성을 시키면 지금의 연기금 같은 모양새는 보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화학주는 반등 나올 거예요. 저도 아까 SK이노베이션 광고를 봤는데요. 광고 저렇게 많이 할 돈으로 좀 주가 방어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회장님이 풀려나셔야지 해주죠. 회장님이 없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회장님을 풀어주세요. 네. SK CNC 주가는 잘 들어가더만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거침없이 털어놔 주셨는데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토크요. 네, 시청자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앞으로 저희 꼼책에서 이런 토크 방식을 도입했는데요. 많이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꼼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시청자 여러분 의견도 궁금한데요. 유료 문자 샵 8181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추첨을 통해서 아이스크림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갈게요.